좋다고는 하는데 왠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멀고 어렵게 느껴지는 인문 속으로 슥, 쑥 쑥, 하루 딱 5분 늘 바쁘고 지친 당신의 영혼을 위한 인문 새로 고침 서비스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5분 인문 속으로. 작가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존재다. 문해력 키워주려고 사다 준 소설책 한 권이 내 아이를. 글 이기호, 소설가. 세상에, 지금도 문학을 전공하겠다고 대학에 진학하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그거 정말 이상한 아이들 아닙니까? AI니 메타버스니 가상화폐가 어떻고 부동산 양도세가 어떻고 등등 사람들의 관심은 모두 첨단과 자본을 향하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문학이라뇨. 혹시 이 친구들 모두 왕따일까요?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당신이 그 아이들 부모라면 과연 무슨 생각이 들까요? 미국의 어떤 소설가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부모에게 복수하고 싶으면 문학을 하거라. 아하, 그러니까 지금 문학을 전공하겠다고 대학에 입학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부모와 사이가 안 좋은 친구들이었군요.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대학교에서 직접 만나본 그 친구들은 대부분 부모의 작은 실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문학의 길에 접어든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람들이 가진 작은 환상 중 하나가 소설은 작가 혼자 쓴다는 것입니다. 문학은 고독한 것이고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해 나가는 작업이란 것이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만의 세계라는 것은 애당초 가능하지 않죠. 그건 문학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예술도 다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계시를 받아서 쓰는 소설,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과 이미지를 펼쳐 보이는 소설,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모두 이전 세대의 작가로부터 영향을 받고 이전 세대에 발표된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 혹은 모방을 하면서 조금씩 다른 변형된 색깔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죠. 산책자를 쓴 로베르트 발저가 아니었다면 카프카의 소설은 지금과 조금 달랐을 것이고, 양철북을 쓴 퀸터 그라스가 없었다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오에 겐자부로의 작품도 지금과는 다소 다른 색깔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작가들에겐 모두 그 자신에게 영향을 주었던 또 다른 작가가 어깨 위에 살포시 올라타 있다는 뜻입니다. 그 작가의 작품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 역시 슬금슬금 문학의 늪에 발을 디디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문학을 하겠다고 대학교에 입학한 친구들 역시 그 은밀하고 힘센 작가들이 등 위에 올라타 있는 형국인 거죠. 그리고 그 처음을 따라가 보면 부모들이 자식 잘 되라고 문해력 높이고 공감 능력 키워줄 마음에 혹은 이웃집 부모 따라 사준 소설책이 그 시초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누굴 탓하겠습니까? 이건 부모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부모가 뿌린 씨앗이 발아한 것이죠. 문학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의 문학전공학과는 면접에서 항상 입시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죠. 자네 가장 좋아하는 작가가 누군가? 그것만 알면 이 친구가 앞으로 쓸 소설을 대강 짐작할 수 있으니까요. 소설가는 태어나는 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게 맞습니다. 운명이 아닌 노력과 실천의 산물이죠. 그 말을 다르게 하면 이런 문장도 가능해집니다. 누구나 소설가가 될 수 있다. 가장 적극적인 독서는 창작입니다. 자기가 펴낸 책을 두 번 다시 펼쳐보지 않는 작가는 있을 수 있지만 남의 책을 읽지 않는 작가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독서를 멈추는 순간, 그 순간 작가의 이력도 끝이 나버리기 때문입니다.
제작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도서관협회. 대본 이기호. 나레이션 김진복, 이상구. 녹음 스튜디오 봄볕. 오디오 편집 신혜원. 영상 제작 남이나, 길정섭. 기획 연출 양현식.